안녕하세요. 편집자 K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촬영하는 그 메인 책장 앞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영상 올렸듯이 책장 정리를 좀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 배치도 좀 바꾸고 책을 꽂는 분류도 좀 바꾸고 하다 보니까 익숙했던 집 풍경들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긴 지금 방에 붙어 있는 베란다이고 이 책장 위로는 통창이라서 밖에 공원이 보이거든요. 지금 저희 부부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함께 축하할 일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1만 명을 달성을 했어요. 숫자가 뭐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뭐 10,000명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막상 그렇게 10,000명을 넘고 숫자가 바뀌어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쁘고 훨씬 더 뭉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봐주신 분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구독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책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올리고 또 그걸 나눈다는 게 다른 뭐 정보성이 강한 여러 가지 주제들, 뭐 화려한 편집과 뭐 엄청난 유머와 뭐 그런 것들이 가득한 유튜브의 다른 채널들과 다르게 제 채널은 좀 조용하고 볼거리가 사실 많지는 않은 그런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에서 나름의 뭐 편안함이나 즐거움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구독자분들 덕분에 제가 10,000명이라는 좀 저로서는 매우 놀라운 숫자에 도달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말미에 뭐 작은 이벤트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그 말미에 있는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SNS나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문학동네 국내 3팀 SNS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팀에서 지난달 초에 새로운 문학 플랫폼을 하나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서 또 어떤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갔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문학 플랫폼은 주간 문학동네라는 이름의 웹진입니다. 기존의 문학동네에서는 개간 문학동네라고 그 두툼한 종이 잡지를 내오고 있었는데요. 그것과 이제 별도로 웹의 형태로 웹에서 즐길 수 있는 읽을거리들을 제공하는 새로운 잡지를 론칭을 한 거예요. 주간 문학동네의 가장 큰 특징은 로그인이나 뭐 별도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접속을 하면은 아직 출간되지 않은 장편 소설이나 에세이를 무료로 만나실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주간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거는 작가님들이 요일을 하나씩 정하셔서 주 1회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입니다.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페이지에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요일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 월요일에는 뭐 정세랑 장편과 정지돈 에세이, 화요일에는 김원수 장편, 수요일에는 박상영 장편, 심채경 에세이, 뭐 목요일에는 김인숙 장편과 김원영 에세이, 금요일에는 김금희 에세이, 백은선 시인의 에세이가 이제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일 하나하나마다 그 작가분의 글을 새로이 매주 읽으실 수가 있는 건데요. 매일 연재나 뭐 격일 연재가 아니고 주 1회 연재이기 때문에 한 회의 연재 분량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죠. 그래서 이것이 3월 2일에 론칭을 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들은 첫 피드백이 이 라인업이 실화냐 하는 거였어요. 저희도 물론 라인업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것이 3월 2일에 오픈했지만 저희가 준비한 거는 처음 이 고민을 시작한 거는 수년 전이고 실제로 개발에 착수한 거는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였어요. 그래서 꽤 오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짠 하고 론칭을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장편 소설과 에세이만을 연재하는 문학 웹진을 만들었냐 하면은 저희 팀에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형태의 잡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일단 그 새로운 잡지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같이 일하고 있는 소설가이자 편집자인 정영수 작가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안도 몇 번 썼었고 이야기도 몇 번 꺼내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새로운 채널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최근에 한국 문학은 굉장히 단편 소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는 작가분들, 한국 작가분들의 소설집이나 아니면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처럼 단편 소설을 묶은 일종의 샘플러 같은 수상작품집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장편 소설이 물론 안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양으로 비교했을 때 소설집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찌됐건 장편 소설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스케일의 서사라든가 감동이라든가 뭐 여운이라든가 한 작품을 그렇게 길게 집중력 있게 읽어 나갈 때 오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장편 소설을 좀 많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 팀에서 좀 꾸준히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합쳐져서 지금 주간 문학동네에 씨앗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실 좀 더 과격한 방향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처음에 제 생각에는 월화수목금 한 분씩 장편 소설을 연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5개의 장편 소설이 연재가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3개월씩 연재를 한다. 그러면 1년에 4번의 사이클이 돌고 5분씩 연재를 하면 20권의 장편 소설 원고를 문학동네에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포부를 크게 잡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뭐 원고 수급이라든가 다양한 문제로 이거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뭐 일주일 내내 꼭 장편을 다 꽉꽉 채워서 연재를 한다거나 3개월마다 끊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좀 빡빡한 틀을 조금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나중에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플랫폼을 저희가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플랫폼과 작가가 있을 것이고 플랫폼과 독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플랫폼과 작가를 어떻게 잘 연결을 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먼저 했습니다. 작가분들의 장편 소설을 연재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일은 작가분들의 원고를 수급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재라는 것이 시스템이 쉽지는 않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바로 펑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이제 쓰시면서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편집부도 그럴 텐데요. 그래서 이 연재 자체를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작가분들이 쓰신 원고를 바로바로 올리지 않고 편집부랑 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많이 만지고 나서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연재 들어가기 전에 최소 한두 달 이전에 최소 몇백 매 분량 이렇게 다 좀 정해서 미리 원고를 일부 받고 그 원고로 안정적으로 연재를 굴려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분들에게도 이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연재를 어떤 쪽대본 받아서 바로바로 올리듯이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서로 너무 금방 지치니까요. 그리고 작품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작가와 편집자가 잘 알고 나서 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님들도 미리 일정 분량을 써서 편집부에 보내놓고 그 이후를 차근차근 쓰시는 쪽으로 당연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작가분들이 미리 주신 원고는 그만큼 미리 원고료를 정산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료도 밝혀도 되겠죠. 저희가 개간 문학동네 원고료랑 똑같은데요. 원고지 1매당 15,000원이에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업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래서 원고료 측면에서도 좀 안정된, 그리고 원고 마감 일정도 좀 안정된,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연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플랫폼과 독자 사이의 관계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독자분들이 저희 웹진에 들어와서 가능한 한 책을 읽을 때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드리고, 그리고 뭐 조회수가 나오거나 댓글창이 있어서 의견을 남기거나 소통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을 빼기로 했죠. 그것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실제 독서 경험과 좀 유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뭐 댓글창이 달리거나 조회수가 보이거나 하는 것이 아직 이 작품을 다 완결짓지 않은 작가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작가분들이 좀 불필요하게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을 걷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독자분들이 웹진에서 읽은 글들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작가분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꼭 댓글창이 아니더라도 본인 개인 SNS에 충분히 올리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댓글창도 과감하게 빼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오픈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SNS에 그 주간 문학동네에 대한 평가를 올려주고 계세요. 그거 자체가 또 저희한테는 또 다른 홍보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댓글창을 뺀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 자체, 만듦새 자체가 좀 간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정말 심플했으면 좋겠다. 거추장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고, 불필요한 것도 없고, 정말 작가와 작품이 딱 그냥 보이는 그렇게 구현이 되기를 바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회수나 댓글창이나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더 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가능한 한 심플한 형태로 구현하고자 했던 애초에 저희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웹디자인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간결하고 가독성이 좋은 것 딱 두 가지의 주안점을 뒀었어요. 그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뭐 해외의 다양한 레퍼런스들도 찾아보고 국내 여러 가지 웹진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림과 가장 유사한 웹진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웹진 비유였습니다. 비유의 만듦새도 만듦새지만 서체가 읽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래 읽어도 뭐 지치지 않고 글자 자체도 아름답고 웹진 비유 담당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웹디자이너로 소개를 받았어요. 그 회사가 서체 전문 디자인 회사인 포뮬라였는데요. 그래서 그 디자이너분하고 미팅을 해서 저희가 이런 컨셉에 이런 분위기의 웹진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부탁을 드린 거죠, 디자인을. 그래서 PC로건 뭐 모바일로건 접속을 하셨을 때 딱 들어가자마자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되지? 라고 조금이라도 헤맬 시간 없이 그냥 딱 보시면은 그대로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원하는 글을 찾아 읽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모바일로 봤을 때, 뭐 아이패드로 봤을 때 다양한 기종의 기기들에서 저희가 또 실험도 해보고 가독성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한 번씩 경험해 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 2달이 채 안 됐는데 이걸 만들면서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개발 단계에서는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좀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 포뮬라 디자이너분, 신건모 디자이너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한테 질문하셨던 게 문학동네는 어떤 출판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문학동네의 키가 되는 컬러는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학동네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회사로 보이고자 하는지 지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디자이너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면서 만들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장편 소설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장편 소설을 잘 써온 작가님들 그리고 잘 쓸 것 같은 작가님들에 대한 일종의 기획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저희 나름의 수확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장편 소설 기획과 발굴과 연재 섭외와 원고 확보와 등등 그 일련의 과정을 이어갈 텐데 그 과정 끝에 좋은 장편 소설을 많이 출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론칭하고 나서는 댓글창 같은 어떤 소통의 창구로 여겨지는 것들이 이제는 꼭 필수적인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 게 없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뿌듯했던 거는 저희가 수요일에 연재하는 천문학자 심채경 선생님 글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요. 심채경 선생님은 아직 책 작업을 해본 적이 없고
이제 올해 그 첫 책이 나올 텐데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의 그러나 아주 좋은 글을 쓰시는 그런 작가를 새롭게 맞이하고 응원하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런 역할을 독자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쯤 되면은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주간 문학 동네에는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걸 다 무료로 전문을 다 공개를 하는데 괜찮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물론 저희가 주간 문학 동네를 운영하면서 당장 수익이 나지는 않죠. 오히려 원고료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희 인건비나 개발비 이런 걸 다 빼고라도 원고료만 해도 상당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투자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함으로써 당연히 저희도 얻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일 큰 거는 장편소설 원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정적인 연재처를 제공을 해드리고 거기서 얻게 되는 좋은 원고로 책을 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 원고 확보가 굉장히 크고 장편 소설은 이렇게 지면을 들이지 않고 정말 전작으로 쓰셔서 주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굉장히 시간도 들고 공도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점점 장편 소설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면이 없다는 문제도 있거든요. 새로운 지면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원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수확이고, 그리고 독자분들 머릿속에 주간 문학동네라는 웹진에 들어가면 언제건 새로운 장편소설, 뭐 새로운 에세이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것도 큰 의미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좋아하는 뭐 정세랑 작가님 원고를 보러 들어왔다가도 내가 잘 몰랐던 다른 작가분들 원고도 보면서 그분에 대한 새로운 관심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좀 한국 문학의 저변을 넓혀가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문학동네 같은 대형 출판사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또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독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그리고 한국 문학의 굉장히 다양한 장르, 다양한 개성의 작품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 자체가 저희의 밥벌이가 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야심차게 큰 마음을 먹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회사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이 된 플랫폼이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더 좋고 그 점이 또 굉장히 기뻐서 이렇게 제 영상에서도 한번 꼭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주간 문학동네 말고 다른 문학 웹진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 소개를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웹진 비유를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장 웹진이라는 웹진도 있습니다. 또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는 창비에서 운영하는 문학3이라는 웹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뭐 주간 문학 동네랑 뭐가 비슷하구나, 뭐가 다르구나, 이 웹진은 이런 점이 강점이구나 하는 좀 비교하는 맛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의 작품이 연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은 재밌는 컨텐츠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에는 무료한 일상에 조금 우울해지려는 일상에 작은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이벤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0명 이끌어주신 여러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뭐 그동안 어떠셨는지 소감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뭐 앞으로 어떤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댓글창에 이 편집자 K라는 채널에 대한 뭐 감상이나 바라는 점이나 좋은 점이나 이런 점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10분을 뽑아서 소정의 선물을 책과 책이 아닌 것을 함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뭐 엄청 거창한 선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거 보고서 힘도 얻고 앞으로 어떤 영상 준비해 봐야겠다라고 또 생각도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